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글의 한 연구 논문에서 시작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통째로 지구 밖, 우주로 옮기자는 겁니다. 네, 처음엔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AI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니라 바로 물리적인 한계라는 어떨까요? 사실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기계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자원 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정말 대담한, 그야말로 문샷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지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AI 인프라 전체를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자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모든 건 바로 AI의 이 끝없는 에너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 저 정말 작아 보이는 막대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전기의 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바로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시 말해,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AI를 돌리는데 쓸 수 있을까요? 논문은 여기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구글의 AI 전용 칩 TPU를 실은 위성들을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이 위성들은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고요. 수백 개가 아주 촘촘하게 뭉쳐서 날아다니면서 초고속 레이저로 서로 통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주에 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 완전 SF 영화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 수 있을지 그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들, 바로 통신 속도입니다. 땅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광 케이블로 촘촘하게 연결돼서 거의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텅 빈 우주에서 케이블도 없이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위성들을 아주 가깝게 붙여서 날게 하자는 거죠. 물리적인 거리를 확 줄여버리면 강력한 레이저 통신 기술만으로도 지상의 광 케이블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목표 속도가 얼마냐면요. 링크 하나당 무려 초당 10테라비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화질 영화 수천 편을 그냥 1초 만에 보내버리는 속도예요. 지금 위성 기술로는 어림도 없죠. 근데 위성들을 바싹 붙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수백 개나 되는 위성들이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 날다가 부딪히면 어떡하죠? 여기서 또 기발한 해법이 나옵니다. 바로 자유낙하 편대 비행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연료를 써서 억지로 위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궤도의 춤을 보여주는 건데요. 81개의 위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보세요. 처음엔 정사각형 모양이었다가 길쭉해졌다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게 어떤 엔진을 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전히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덕분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난관입니다. 바로 우주 방사선. 우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강력한 방사선이 컴퓨터 칩 같은 정밀 기기에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 비싼 프로젝트를 하려면 우주용으로 특수 제작된 비싼 칩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한 일반 상용 칩을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과연 구글의 AI 칩, 이 TPU가 우주의 혹독한 방사선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논문이 내놓은 대답은 놀랍게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 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고성능 상용 칩을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칩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5년 동안 우주에서 버텨야 하는 최소 기준치보다 거의 3배나 더 강한 방사선을 맞고도 멀쩡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죠. 바로 돈입니다. 이 모든 걸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감당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 덕분에 로켓 발사 비용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논문에서는 2035년쯤 되면 킬로그램당 2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킬로그램당 200달러, 이게 바로 마법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되는 순간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지구에서 짓는 것과 경제적으로 경쟁해 볼 만한 수준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발사 비용이 충분히 싸지면 태양광 패널을 우주로 쏴서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놀랍게도 지구에서 그냥 전기세를 내는 거랑 비슷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싸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의 논문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걸 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끝은 아니죠. 이건 정말 긴 여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을 식힐 방법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 뜨거운 컴퓨터 칩들을 어떻게 식힐 건지, 또 지상과는 어떻게 끊김없이 초고속으로 통신할 건지, 만약에 고장나면 누가 올라가서 고칠 건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을 바꿀 다음 AI는 지구가 아니라 저 까만 밤하늘 위 궤도에서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